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는 문장의 짜임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았어요. 누가 어찌하다 혹은 누가 어떠하다 이렇게 문장을 한번 나눠 보기도 하고 적어 보기도 하였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와 비슷한 활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선생님이 네 가지의 문장을 보여줄 건데 이 문장들의 짜임이 올바른지 글이 자연스럽게 적혀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부는 부모님의 재산을 모두 차지하고 흥부를 쫓아냈어요. 어느 날 흥분의 제비가 다리를 다쳤어요. 흥부를 제비다리가 정성껏 치료해 주었어요. 제비가 물어다 준 박씨 덕분에 부자가 되었어요. 자, 선생님이 보여준 이 네 가지 문장 중에서 뭔가 좀 어색한 부분이 있는 문장을 여러분 벌써 발견했을 수도 있는데요. 몇 번째 문장일까요? 네, 맞습니다. 우선 세 번째 문장이죠. 흥부를 제비다리가 치료해준다? 말이 좀 이상하죠? 우리 어떻게 고치면 좋을까요? 네, 맞아요. 흥부가 제비다리를 정성껏 치료해준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겠죠? 사실 이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조금 더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마지막 문장이에요. 제비가 물어다 준 박씨 덕분에 부자가 되었어요. 인데 이것만으로도 사실 이해가 되지만 누가 부자가 되었는지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누가에 해당하는 흥부가 아니면 흥부는 이렇게 앞에다가 적어준다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문장이 될 것 같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조금씩 고쳐보면서 여러분의 문장 실력이 점점 느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장의 짜임에 맞게 한번 써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문장 읽기 놀이, 지난 시간이랑 비슷한 놀이거든요.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어떤 이야기를 읽고서 그 이야기 속에서 나온 의견들에 대해서 내 의견, 또 인물들의 의견을 살펴보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6쪽입니다. 네, 문장 읽기 놀이라는 놀이 방법이 나와 있어요. 먼저 모든 별로 둥글게 원을 만들어 앉고 첫 번째 사람이 자연스러운 문장을 말하고 두 번째 사람에게 공을 굴리고 이런 식으로 공을 굴려가면서 자연스러운 문장을 계속 만드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이 안 되는 문장을 얘기하거나 자연스럽지 않으면은 그 친구는 제대로 하지 못한 거겠죠. 그래서 아마 실력을 점검해 보는 차원에서 이런 문장 읽기 놀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교실에서 할 수 있다면 해봐도 좋고 아니면 나중을 또 기약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제 이야기를 읽어볼 건데요. 제목은 목화값은 누가 물어야 하나입니다. 여러분 목화를 아나요? 쉽게 말하면 솜이죠. 네. 우리 솜인데 솜의 값을 누가 물어야 하나? 그럼 누가 손해를 봤나?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래서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화값을 누가 물어야 하나? 옛날 어느 마을에 목화장수 4사람이 살았다. 그들은 싼 목화가 있으면 함께 사서 큰 광속에 보관해 두었다가 값이 오르면 팔았다. 그런데 그 광에는 쥐가 많아 목화를 어지럽히기도 하고 오줌을 싸기도 했다. 목화장수들은 국리 끝에 광에 고양이를 기르기로 하고 똑같이 돈을 내어 고양이를 샀다. 그러고는 공동 책임을 지려고
고양이의 다리 하나씩을 각자 몫으로 정하고 고양이를 보살피기로 했다. 어느 날 고양이가 다리 하나를 다쳤다. 그 다리를 맡은 목화장수는 고양이 다리에 산초 기름을 발라주었다. 그런데 마침 추운 겨울철이라 아궁이 곁에서 불을 쬐던 고양이의 다리에 불이 붙고 말았다. 고양이는 얼른 시원한 광 속으로 도망을 쳐서 목화더미 위에서 굴렀다. 순식간에 목화더미에 불이 번져 광 속의 목화가 몽땅 타버리고 말았다. 목화장수 4명은 뜻하지 않게 큰 손해를 보게 되었다. 그러자 고양이의 성한 다리를 맡았던 목화장수 3명이 투덜투덜 불평을 늘어놓았다. 이번 불은 순전히 고양이의 아픈 다리를 맡았던 저 사람 때문이야. 하필이면 불이 잘 붙는 산초기름을 발라줄 게 뭐야? 맞아. 그러니 목화값을 그 사람에게 물어달라고 하자. 3사람은 고양이의 아픈 다리를 맡았던 사람에게 목화값을 물어내라고 했다. 억울한 그 목화장수는 절대 목화값을 물어줄 수 없다며 큰 싸움을 벌였다. 불이 붙은 고양이가 광으로 도망칠 때는 성한 3다리에 도망쳤잖아. 그러니까 광에 불이 난 것은 순전히 너희가 맡은 3다리 때문이야. 아무리 싸워도 해결이 나지 않자 4사람은 고을 사또를 찾아가 판결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어때요, 여러분? 누가 잘못했고 잘했고를 판단하기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사람마다 다 의견이 다를 것 같은데요. 우선은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역할극을 해보는 게 나와 있어요. 일단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최소 5명 정도는 꼭 있어야 될 것 같은 게 목화장수가 4명에 또 판결을 내려주는 사또까지 일단 5명 정도가 있으면 좋겠고 고양이나 쥐들의 연기를 할 수 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역할극을 하는 이유는 그 인물이 되어서 그 인물들마다 의견이 다 달랐죠. 그 의견을 한 번 더 얘기해보고 생각해보자고 이런 역할극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실이나 혹은 이제 만났을 때 이 이야기로 역할극을 할 수 있다면 한번 해보면서 그 인물의 마음을 한번 공감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만약 이 역할극이 모두 끝이 났다면 이제 이 등장인물들의 의견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니까 3명 대 1명으로 편이 갈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 3명은 다리가 성한 고양이 다리를 성한 부분을 이제 맡은 3명일 것이고 나머지 1명은 그 다친 다리를 맡은 목화장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3명의 의견은 이랬죠. 불이 붙은 이유는 다리에 바른 그 기름 때문이야. 산초 기름 때문에 불이 붙은 거야. 그러니까 네가 물어내. 이런 의견이었고요. 나머지 1명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친 다리가 아니라 나머지 멀쩡한 다리로 도망쳤기 때문에 불 쪽으로 간 그 세 개의 다리 때문이야. 라고 서로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아마 친구들마다 조금씩 다를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사또가 되어서 판결을 내려줘야 돼요. 판결을 내릴 때는 일단은 자기가 사또다 생각하고 자기 의견을 얘기하면 되는데요. 그냥 얘기할 때 네가 물어줘, 네가 물어줘 이렇게 말하면은 설득력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라는 근거를 같이 얘기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자면 목화값을 아픈 다리를 맡은 목화장수가 물어야 한다 라고 예를 들어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면 그 근거가 명확해야겠죠. 고양이 다리에 불이 잘 붙는 산초 기름을 발랐기 때문이다. 왜 처음부터 기름을 발랐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3명의 의견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2번,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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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2번, 3번.
아니라면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목화값을 성한 다리를 맡은 목화장수들이 물어라. 왜냐하면 고양이가 광으로 도망칠 때는 성한 다리로 도망쳤기 때문이다. 이렇게 의견이 두 가지로 갈리는 걸 볼 수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는 이런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의견을 한번 이 사또의 말풍선에다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리가 다 되었다면 우리 170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친구들과 의견을 비교해 볼 건데요. 아까 기름을 바른 목화장수 탓이라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멀쩡한 새 다리 탓이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혹은 그것 말고도 다른 의견을 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김땡땡이라는 친구의 의견은 다친 다리를 맡은 장수가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겨울인데 고양이가 추워서 불 옆에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기름을 바르지 말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겨울인데 당연히 따뜻한 걸 찾아서 불 앞에 가는 건 고양이의 본능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은 이제 뭐 박땡땡 친구가 얘기를 한다면 성한 다리를 맡은 장수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왜냐? 광에 가지만 않았어도 불이 나지 않았다. 저 그냥 뭐 마당이나 이런 곳에서만 있었어도 불은 나지 않았을 텐데 광에 간 것이 문제죠. 그래서 광에 가게까지 한 그 세 다리가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혹은 어떤 친구는 4명 다 잘못했다. 왜 그 광의 문을 열어놨나? 고양이가 들어갈 수 있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의견도 얘기하고 친구들의 의견도 들어보면서 한번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은 저 친구는 이렇게 생각했구나. 나는 그 부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걸? 하는 부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문장을 다시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누가 어찌하다로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문장이에요. 목화 장수들이 고양이를 샀다. 자, 그렇다면 이 문장에서 어찌하다는 어디까지인가요? 맞습니다. 바로 고양이를 샀다가 되겠죠. 목화 장수들이 고양이를 샀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목화 장수들은 고양이 때문에 큰 손해를 입어 투덜거렸다. 라는 문장인데 어찌하다 부분이 이미 적혀져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앞부분이 바로 누가에 해당하는 말이겠죠. 그 앞부분은 바로 네, 목화장수들은 이겠죠. 이 목화장수들이 손해를 입어 투덜거렸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목화장수들은 사또에게 판결을 부탁했다. 인데 선생님이 이미 누가에 관련된 거를 적어놨어요. 목화장수들은 무엇을 했다고 되어 있죠? 맞습니다. 바로 사또에게 판결을 부탁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야기에 나오는 문장도 누가 어찌하다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좋습니다. 오늘은 이야기를 읽고 그 속에 있는 어떤 의견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보는 것까지 해보았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